중국 경제가 당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정부가 주요 통계 지표들을 숨기고 있고, 동시에 지방 정부들 역시 통계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이 글로벌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통계 조작 현실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울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이걸 기울감찰위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울감찰위가 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수타오 전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등 중앙법무규정 8개항을 어겼으며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경제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쌍카이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와 관련해서 산둥성 부성장과 진안시 시장 등을 역임한 이 순수타오가 공산당 중앙이 임명한 지방의 고위 관력 가운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올해 들어 쌍카이 처분된 두 번째 사례라고 10일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국가 통계와 관련해서 왜곡 및 조작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매체인 홍성신문은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이 통계 조작과 연루돼서 잇따라 낙마하면서 당국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5월 장징화 장수성 부서기가 경제통계 조작에 연루돼서 당적 박탈과 공직 제명 처분을 당했으며, 지난 9월에도 지방의 중앙간부인 쿵링동 전 칭하이성 신앙시 부서기가 같은 혐의로 기울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고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해 왔고요. 이 때문에 이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7월 10일 기울감찰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통계의 조작과 왜곡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관되고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기울감찰위가 이렇게 통계 조작 관련해서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것은 이로 인해서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인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 2021년 7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치입니다. 정저우시는 애초에 사망 실종자가 97명이라고 밝혔다가 축소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무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서 뒤늦게 339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국무원은 지난해 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정저 폭우 사망 실종자는 380명이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수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정저우시는 수해 발생 후 한동안 사망 실종자를 대폭 축소했다고 공식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저우 서기와 시장 등 공무원 89명을 징계했던 겁니다. 문제는 지방정부들만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통계 조작은 중앙정부가 더 심합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이 불리한 통계가 나올 경우에 아예 숨겨버리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워낙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이후에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실업률 수치를 숨기는 이유는 우선 실업률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상승하면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그런 통계조차도 중국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이 국가 통계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5% 내외가 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는 이들까지도 취업자로 분류하면서 실업률 왜곡 현상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모든 통계들은 흔히 말하는 통계 마사지를 하거나 아예 조작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뭐든지 유능하다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경제 지표를 포함해가지고 통계들이 그런 방향과 맞지 않으면 일단 숨기거나 조작 또는 왜곡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가계 지출 의향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도 조사 발표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는 올 1월 완만하게 반등했지만 2월, 3월을 지나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4월 조사 결과 공개를 마지막으로 33년 동안 이어온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해외나 중국 내 외국 경제 분석기관이 중국의 각종 통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도 중국 자료 접근이 차단되면서 중국 연구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에 생산된 일정 규모가 넘는 사용자 데이터를 타국으로 전송하는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데이터가 아예 국외로 반출되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반간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각종 민생 통계를 발표하면서 화장한 시신 수치라든지 화장률 등의 장애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속히 확산됐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이 사망자를 은폐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이 국가 경제의 기본인 통계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하거나 은폐 또는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다 보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수립도 불가능하고 더불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거짓된 통계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서 국가의 기반 자체를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7월 5일 중국의 공식 경제 지표가 중국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국 국가통계국, 그러니까 MBS가 기본적으로 진실한 통계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원 데이터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31개 성시의 데이터를 합치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어서 중국 내 학자들까지도 GDP를 포함해서 중국 공식 데이터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이런 수치들은 정치적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데이터의 신뢰도는 심지어 러시아나 파키스탄보다 못하다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SIS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J-Capital 리서치의 공동 창립자이자 리서치 책임자인 앤 스티븐슨 양은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농촌 경제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촌의 고용률, 소비, 가계 자산은 통계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농민들의 통계 자체가 제외되면서 중국 국가 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SIS는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성장 일변도의 추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 경제 동향 자체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중국 경제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국가 통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결정적인 건 중국 당국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마저도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아사카 토요는 일본의 시사주간지인 슈칸켄다이에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통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1년은 중국 부동산 업계에 엄청난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의 부동산 산업은 5.2%, 건설업도 전년 대비 2.1%의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한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 30에서 40% 가까이 폭락했다, 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업이 2021년에 전년 대비 9.6%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현실 추세와는 상반됩니다. 중국의 공업 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철강 생산량이
10.3억 톤으로 2020년에 10.65톤보다 오히려 3%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숙박 및 케이터링도 14.5%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전반기에만 숙박사업 부문에서 9만 6천 개의 회사가 경영 허가서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앱인 디디 출싱도 2021년 4분기를 제외한 9달 동안에 무려 6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도의 성장을 했다고요? 이를 믿으란 말입니까? 지난 2007년 9월 제1회 하계 다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당시 랴오닝성 서기는 전 총리죠. 나는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세 가지 수치뿐이다.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고위층과 미국 경제계 대표단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엉겹결에 본심을 말해버린 겁니다. 이후 이른바 리커창 지수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 불신을 말할 때 쓰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짝퉁 통계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중국 통계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